가격 논란이 있었던 바이오주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했고 이 업종도 낮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장 3% 넘게 다시 올라섰고요. 이 전기차 관련주도 이와 같은 급등락을 비춰지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이 부분은 좀 재미있는 양상입니다. 현재 코스닥은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바이오 또 IT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 이렇게 3분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코스닥과 코스피의 상관관계입니다. 약간 역상관관계 비슷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특별히 삼성전자 등 IT 대형주들이 움직일 때는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그중에서도 바이오주들이 크게 휘청되는 그런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죠. IT 대형주들이 약하고 코스닥의 바이오주들이 맹위를 떨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건데요. 그와 약간 닮아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내부에서도 가만히 보면 바이오주들이 득세를 할 때에는 전기차주들이 약간 탄력이 떨어지고 반대로 바이오주들이 좀 약할 때 오늘 개장 초가 그런 모습이었었죠. 현재 그런 모습에서 바이오주들이 좀 약할 때는 상대적으로 전기차 관련주들이 현재 힘을 내는 시장에서의 양쪽 현재 두 섹터 간의 규모는 큰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서로 상호 대체적인 한쪽이 강함 한쪽이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서 혹여 바이오주들이 조정을 좀 심하게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전기차 관련주들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좀 보실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최근의 상황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특징을 현재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그렇게 흔들리는 그렇게 잘 나갔던 전기차주들이 최근 한 달 넘게 거의 2달 가깝게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던 것은 몇 가지 악재가 좀 노출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단 미국과 중국이 그동안 지급했던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계속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미국의 지금 성장주들 중에서도 가장 못 나가고 있는 종목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몇 개월째, 벌써 3, 4개월째 지금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별히 지난 3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대규모 적자가 나왔죠. 그래서 실적과 관련된 악재가 어닝 쇼크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에서 한껏 기대를 모았던 현재 보평 전기차 모델 3입니다. 금년 중 3분기 때 양산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것인데요. 계속해서 그 양산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양산의 차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대중화가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악재로 작용되고 있는 상태고요. 또 2차 전지 자체로도 몇 가지 약점이 좀 노출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LG화학이나 삼성 SDI 또 SK이노베이션 2차 전지 완제품을 만드는 3대 빅3의 현재 전기차형 또는 ESS형 중대형 2차 전지죠. 그들의 실적만 따로 띄워놓고 보면 전체 외형은 커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적자 지속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BEP, 블랙 이븐 포인트 이하의 저조한 그런 실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2차 전지 시장도 결국에는 중국 로컬 기업들이 급부상하고 있어서 조만간 그쪽 분야도 중국 로컬 기업에 잠식될 소지, 경쟁이 심화될 소지가 높다는 것도 강력한 위협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또한 현재 2차 전지를 만들 때 니켈이나 또는 현재 지금 리튬 같은 코발트 같은 이런 희귀 금속의 경우 현재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 물량을 잡기도 어렵지만 또 잡으려면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 측면.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 2차 전지, LG화학이 2차 전지에 진출한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상당한 업력에도 불구하고 그 진행 속도, 특히 에너지 밀도 향상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걸 생각보다 좀 더딥니다. 그런 문제. 또 한 가지는 현재 2차 전 우리가 쓰고 있는 리튬 이온 전지보다도 더 강력한 차세대 전지라고 일컬어지는 전고체, 전해질이 액체가 아닌 고체로 되어 있는 그런 2차 전지입니다. 전고체 2차 전지나 또는 수소 연료 전지의 지금 현재 경쟁력이 결국에는 열이
약한 것이 아니냐. 궁극적으로 그들 차세대 전지로 교체될 것이다라고 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러한 것 등이 최근에 지적되면서 최근 조정을 받는 빌미로 작용됐다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중 관계 개선을 통해서 중국 당국으로 하여금 현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 국가 차원에서 특히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젤 차 때문에 홍역을 치렀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또 유로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기차 시장 이제 막 현재 싹 틔워지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선점하려고 하는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석연료차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글로벌 완성차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IT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죠. 얼마 전에 LG전자가 JKW를 인수 추진한다는 소식도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빅3 LG화학, 삼성SDI, 또 SK이노베이션이 현재 2조 6천억의 대규모 시설 투자를 단행하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한 바 있었죠. 그 외에도 현재 일진모터리얼스, 에코프로, 부성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대규모 유상증자 등의 자금을 동원해서 시설 투자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그만큼 수주 상황이 상당히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토대로 본다면 결국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최소한 2025년까지 앞으로 7년입니다. 연간 해당 시장의 성장률이 최소한 40%, 사실 또 활발하게 성장을 한다면 연간 2배 정도 아주 가파르게 성장할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는 것이고요. 또 중국이 부상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중국이 주력하고 있는 2차 전지 방식은 LFP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약간 후진적 방식이라는 것이죠. 해서 NCM 방식으로 좀 바꾸다는 건데요. 그 양산이 내년부터 양산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LF 방식도 마찬가지고요. LCM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온다고 하더라도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하고 있는 정도 수준, 특히 에너지 밀도에서 상당한 적차가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현재 NCM 방식만 따진다 하더라도 20 내지 30% 정도의 밀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술 격차가 있다 하는 점에서 중국의 로컬 기업의 부상을 너무 크게 현재 신경 쓸 단계는 아직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현재 전고체 차세대 전지나 또는 수소 연료 전지와 관련 차세대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대체가 되긴 되겠지만 대체되기 위해서 상당한 기술적인 난맥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적어도 향후 5년 정도는 그와 관련된 위험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관련된 2차 전지 완제품의 관련 소재, 부품체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